안녕하세요. 저는 문헌정보학개론 데이터 안녕하세요. 저는 문헌정보학개론 정보 시스템 발표에서 구글 스칼라와 네이버 학술정보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문헌정보학과 이승희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발표에서 꽤 많이 등장할 용어인 학술 정보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술 정보란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정보,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정보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의하여 생산되고 연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록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최신 문헌정보학의 의회에 따르면 학술적인 절차에 따라서 분석, 해석하고 학술적인 양식에 따라 보고 및 발표된 정보를 동료 연구자가 평가하여 해당 연구자 공동체에서 연구 성과로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생성된 학술 정보는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연구자는 최신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학술 저작물을 학회 혹은 연구소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개인적인 출판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연구 성과는 타 연구자에 끼친 영향력, 즉 피인용 횟수를 가지고 가늠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웹을 통한 학술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인쇄물 유통보다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통 경로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의 이용 권리를 위임합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서 우수한 학술 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의 가치와 이용자 충성도를 제고하고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이나 기업 그리고 연구소 등은 이렇게 확보한 우수한 학술 저작물의 제공 여부 아니면 이용률 등을 근거로 서비스 구매를 결정하여 해당 기관의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모은 지식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네이버 학술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이버 학술 정보는 2004년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학술 논문 74만 편을 기반으로 네이버 지식시장, 네이버 레퍼런스라는 이름의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네이버 전문 자료로 통합 및 개편되어 별개의 URL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학술 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유형은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술 발표 자료, 동향 및 보고서, 선행 연구 자료, 단행본, 국가 기록물 등이 있습니다. 상세 검색을 통해서 특허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이버 학술 정보의 출판 및 인용 현황을 보면 학술 문서 2억 건 이상, 14만 건 이상의 학술지, 그리고 12억 건 이상의 참고 문헌, 그리고 5,100만 건 이상의 인용 문헌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학술 정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한국특허정보원, 국회도서관, 대형도서관, 스프링거 등 약 100여 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입니다. 또한 네이버 학술 정보는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일부 수정이 발생한 것은 매일 갱신하려 하고 전체적으로는 주에 한 번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체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에서 제공받는 데이터의 경우 최신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네이버 학술 정보는 이용자가 포털에 딱 들어갔을 때 검색을 먼저 하지 않아도 공학, 교육,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학학, 인문학, 자연과학, 그리고 분류가 안 돼 있는 미분류 등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한 학술 정보를 먼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는 세부 분야로 다시 나뉩니다. 분야별 자료를 열람하면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과 그 분야가 가장 많이 참고한 문헌을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 첨부된 이미지는 사회과학이라는 분야에서 또 세부 분야인 문헌정보학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학술 정보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할 때 연산자 사용과 고급 검색을 통한 좀 더 자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료의 형태별로 검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검색어를 입력한 뒤에 하위 논문만 검색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단행본만 검색하고 싶을 때 그렇게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검색 이후에 자료의 유형, 원문이 유료인지 혹은 무료인지, 그리고 언제 발행되었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했을 때 해당 자료가 유료인지 혹은 무료인지를 표시하여 그것을 제공하는 링크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고 인용 정보도 같이 제공합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 학술 정보에서 인지부조화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화면인데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이렇게 생긴 탭에서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자료만 검색할 수 있는 유형별 검색 기능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옆에 보면 KCI에 등재되었는지 아닌지, 아니면 이 자료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리고 언제 발행되었는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정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맨 밑에 보시면 원문 보기와 도서관 링크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원문 보기를 누르면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연결해줘서 그 해당 기관에서 원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도서관 링크를 누르면 해당 자료를 구독하는 도서관으로 연결해주는데요. 주로 대학 도서관이 많고 특정한 시도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좀 큰 기업체 연구 도서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산자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한 검색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전 슬라이드를 보면 인지부조화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위에 뜨는 학술 논문 2개가 모두 구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구매와는 상관없는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인지부조화 마이너스 구매라고 입력을 하시면 아까 맨 위에 뜨던 학술 논문이 없죠. 그 키워드를 제외한 인지부조화에 관련된 정보들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학술 자료를 정해서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인용 정보와 발행 정보, 그리고 어디에서 원문을 제공하는지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학술교육원, NRF 이렇게 중복돼서 자료 제공처가 명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료 제공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돼서 자료 제공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 문헌이 어떤 참고 문헌을 참고했는지까지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글 스칼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글 스칼라는 기본적으로 2014년 11월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구글 스칼라에서는 책, 저널, 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학술 자료, 그리고 특허나 법원 의견, 그리고 이 정보 자원들의 서지 정보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까 네이버 학술 정보랑은 다르게 제공되는 자료의 양이나 어떤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지, 얼마나 많은 규모의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는지는 비공개입니다. 또한 특정 단어가 포함된 정보가 업로드될 때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여 알려주는 알림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칼라의 자원 관리 규정은
새로운 논문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추가가 되지만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에서 수정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있던 원문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구글 스칼라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 학회, 대학, 기타 학술단체 등 각종 출처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호심사를 마친 논문, 초록, 그리고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미 전문가 상호심사를 마친 자료를 제공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도 검색했던 인지부조화라는 키워드를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한 화면입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조금 자료를 정렬할 수 있는 기준이 한정적이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뭐 언제 발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관련도로 정렬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날짜로 정렬을 할 것인지, 그리고 뭐 특허나 인용 정보를 포함할 것인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밑에 Create Alert 이 부분을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은 제가 이메일을 가렸지만 로그인을 하고 구글 스칼라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알림이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 이메일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인타이틀 인지부조화라는 창이 뜨고 알림 만들기를 바로 누르시면 알림이 기능이 돼서 만약에 인지부조화라는 키워드를 담은 어떤 문서가 올라오면 저에게 이제 개인 메일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서 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이버 학술 정보랑은 다르게 첫 화면에서 뭐 어떤 자료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분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검색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인 구글에서 시작된 구글 스칼라와 저희가 흔히 이용하는 보편적인 검색 포털에서 시작한 네이버 학술 정보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일단 첫 시작 화면부터 조금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가 좀 사람들의 많은 댓글이 달렸다든지 이런 걸 미리 제공하는데, 구글은 딱 정보 창을 들어가면 검색 엔진만 나와 있고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죠. 이것에서 비롯 기인된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구글 스칼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검색할 때 연산자를 사용하여 아니면 고급 검색을 통해 상세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아까와는 다르게 자료 형태별 검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한 결과는 자료의 날짜별 혹은 연관성에 따라서 정렬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는 중요도나 순위에 기반한 가중치로 정렬되는데요. 이러한 중요도나 학술 논문의 순위는 인용 빈도 등을 산출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가끔씩 웹에서 원문 파일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PDF나 HTML 링크를 띄워줘서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네,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 여기서 맨 밑에를 보면 Cited by 7, 인용 정보라든지 그 해당 기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지금 위에 있는 세 개 논문과는 달리 맨 마지막 것은 View as HTML 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면 이 자료는 지금 웹에서 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바로 원문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탭이 뜹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자에 기반해서 상세 검색이 가능하고 어떤 것을 포함해서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검색한 키워드 중 어떤 저자의 아니면 언제 출판된, 그리고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된 자료만 이렇게 따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 스칼라와 네이버 학술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기관의 장단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점은 네이버 학술 정보와 구글 스칼라 모두 한 번의 검색으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친숙한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와 구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또한 그냥 일반 검색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세 검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신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네이버 학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정보 자원의 형태별로 검색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행본만 검색하고 싶으면 단행본 이렇게만 검색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건 네이버에 익숙한 이용자에게 한정되는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구글 스칼라를 좀 자세히 보자면 간략 검색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재현 비율 및 정확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세 검색을 하지 않아도 간략 검색만으로도 조금 더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나타내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과 그 검색 결과의 이용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단점입니다. 네이버 학술 정보와 구글 스칼라 모두 비전문 자료의 비중이 높고 고급 검색 기능이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학술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국외의 학술 자료 제공이 타 사이트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검색 플랫폼에 기반하기 때문에 생긴 한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참고 문헌이 구축되지 않은 자료가 꽤 있기 때문에 가공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구글 스칼라의 단점을 좀 더 살펴보면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익숙해져 있는 국내 사용자들은 불친절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료 제공처와 자료 얼마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와 어떤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느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은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권위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구글 스칼라의 한계점, 좀 치명적인 한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선행 연구랑은 별개로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네이버 학술 정보와 구글 스칼라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또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둘을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보자원 인용 같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리스나 DBP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거기에 인용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냥 붙여넣기 하면 그냥 그대로 인용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사실 건수나 페이지 같은 세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학술적 글쓰기를 하면서 인용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긴 하는데 배워도 잊어버리고 하는 게 저는 그 인용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보자원 이용 가능 여부의 신속한 반영입니다. 네이버 학술 정보와 구글 스칼라 모두 자체 생성 데이터보다는 외부의 자료를 더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로 나온 정보 자료가 이용이 중단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딱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 논문을 발견해서 클릭을 했는데 막상 원문 제공하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이용 중단인 상태였다.
봤던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검색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 자료는 검색 결과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반 검색과 상세 검색을 할 때 동의어나 다의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검색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책이라는 뜻의 고서를 검색할 때 보고서 아니면 무엇 하고서 등의 어미 단어를 포함하는 결과가 같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세 검색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색하는 것처럼 의도한 의미를 가진 단어만 포함하도록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용자별로 상세 검색을 한 다음에 의도한 결과가 맞는지 그 해당 페이지를 평가할 수 있는 팝업을 제시해서 검색 과정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를 검색하는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검색 기능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홍길동전을 검색한 다음에 고서라는 단어를 다시 검색했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맥락에서는 어미라든지 보고서라기보다는 오래된 책이라는 의미의 고서를 검색하는 것이라는 이런 결과가 조금 축적돼서 바로바로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논문들은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동영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발표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PPT 원문이랑 PDF 파일은 열린 게시판에 발표 동영상과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